트렌드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잖아. 그치. 지금 뭐가 트렌드야? 뭐 지금 뭐 어떤 부분들이 어떤 의류들이 트렌드야? 그 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근데 지금 고프코어가 트렌드인가? 매니악하지 사실. 고프코어도? 오히려 고프코어가 시티보이보다 대중한테 많이 전파되진 않았지. 시티보이가 오히려 트렌드다 대중들한테, 아직도. 나는 시티보이 같지 않고 좀 얌전한 옷을 입는 사람과 좀 많이 캐주얼하고 싶고 조금 약간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입는 게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있어. 그러니까 자긴 얌전한데 시티보이에서 줄 수 있는 마지막은 핏밖에 없거든. 기존의 디테일들에서 핏을 좀 오버사이징해서 가져가는 거, 뭐 바지를 통을 넓게 입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약간 디테일한 캐주얼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막 표현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하이엔드도 많이 입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뭐 이건 뭐 그냥 뭐 제 의견이에요. 예, 뭐 이게 뭐가 정립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하이엔드의 빈티지를 섞어 입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보여. 그런 움직임은 사실 해외에서 있은 지 좀 됐지. 좀 오래됐지. 근데 그게 이제 해외 어린 친구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고 하면 뭐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걸 보여드렸었잖아. 뭐 카니에가 핑크 플로이드 티셔츠를 입는 거, 그리고 뭐 트래비스 스캇이 뭐 막 빈티지 밴드 티들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근데 이런 뭐 내가 그런 개 잡소리도 들었는데, 무슨 밴드가 유명한 문화냐, 그냥 옷으로 유행하는 거지. 아, 그건 진짜 미국 문화를 모르는 애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여러분들한테 아이돌이 미국 애들한테 밴드예요.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죠. 가장 열광하는 음악이 밴드의 음악인 거고, 걔네 젊은이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힙합도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지만, 힙합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밴드의 문화 자체가 미국인한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이돌 문화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걔네는 아이돌이 만약에 많이 없었어. 옛날에 보면은 미국의 아이돌이라고 보면은 뭐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뭐 시작이 뉴키즈 온 더 블럭, 뉴키즈 온 더 블럭이었는데, 뉴키즈 온 더 블럭도 길게도 못 갔고, 이상하게 그런 잘생긴 아이돌 꼬마 애들 모아놓은 애들은 미국에서 길게 못 가요. 그래도 엔싱크에서는 저스틴 팀벌레이크만 살아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이돌 문화가 미국의 밴드 문화를 이기진 못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를 보면 근데 우리는. 뭐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당시에 밴드의 공연이 있는 날은 그 근처 지하철이 진짜 폐쇄될 정도로, 뭐 몇 명씩 죽고 막 이지랄 했으니까. 하다못해 뭐 미국의 밴드가 러시아에 공연을 하러 가도 지하철이 폐쇄될 정도였으니까. 근데 영국, 되게 미국 아쉬운 밴드들이. 건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유명한 밴드들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공연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한국은 안 했지. 한국은 안 하더라고. 한국은 그러니까 그때 아직까지 당시엔 그런 문화가 한국이 되게 들어오지 보수적이기도 했고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런데 뭐. 문화를 예. 받아들이는 게 좀 뭔가 위기기도 새롭고 뭔가 좀 과감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겨낼 마음이 있어야 이겨내는 거잖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세대들은 그 나이대에서도 굉장히 소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거. 이게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자고 꺼낸 게 아니니까. 근데 형은 잘 알겠네. 왜? 그 형이 댄서 시절에 원래 막 머리 염색하고 레게팜하면 방송 출연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런 나라의 분위기인데 밴드가 어떻게 와서 공연을 하는 우리 때는 저 댄서 시절에는요, KBS 반지, 목걸이, 팔찌 다 안 됐어요. 머리 염색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니까 더 밴드가 들어올 수 없지. 머리 염색 안 됐고, SBS는 하게 해줬고, KBS는 안 됐고, MBC는 했다 안 했다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그냥 한 가지 썰 얘기해드리면, KBS에서 김건모가 방송을 안 하겠다 그랬어. 예, 왜냐면은 그 백댄서들이 다 브릿지 머리라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 이렇게 브릿지 머리가 유행했어. 남자한테도 노란색. 긴 머리에 노랑을 이렇게 중간에 넣는. 근데 자기 댄서들이 다 막 은조하고 우리 형들이 이제
막 그런 은팔찌 막 은조화하고 막 은목걸이 체인하고 다니고 이런 게 이제 KBS에서는 사람들한테 져야 된다고 해서 그게 벌써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문화였죠. 어찌 보면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사회적 분위기였으니까 어떡하다 이 얘기까지 왔는데 맨날 산으로 가냐 얘기가 씨발. 근데 하여튼간 예전에 우리가 2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 문화를 미국에서도 많이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 지금 내가 얘기한 이 트렌드를. 근데 내가 준우가 얼마 전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린 친구들이 착이 보이기 시작을. 그러니까 그게 하이하잖아. 어찌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준우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빈티지 셀러가 라스테치에서 그 팝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준우가 왔던 날 루이비통 바지에 빈티지 스눕독이덕 그 스눕독 스웨셔츠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서는 준우야 니네가 저 어린애들한테도 이게 트렌드야 그치? 그랬더니 준우가 맞아요. 야 근데 니네는 넌 빈티지 셀러잖아. 그러면 일본 애들처럼 넌 막 바지도 빈티지 입고 모자도 빈티지 쓰고 누구 길 가는 사람이 보면 노숙자처럼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형 너무 촌스러워요. 그게 일본과 미국의 차이네. 그런 건 너무 촌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하이엔드 한두 개 정도는? 막 이런. 그래서 내가 왜 이게 트렌드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내 생각인데 서로가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빈티지만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이엔드가 섞이면 너무 거지 같지 않음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 거지 같지 않음을. 그리고 하이엔드만을 입는 경우는 하이엔드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명품 하이엔드 옛날에 명품 하이엔드는요 솔직한 말로 뭐 이렇게 되게 자기 브랜드를 막 대문짝만하게 적는 브랜드 많이 없었어. dem나 이 새끼 이거. 돌체 앤 가바나의 DNG 뭐 이런 거 빼면 돌체 앤 가바나 뭐 이런 거 빼면요 솔직히 드리스 반 노튼이 드리스 반 노튼이라고 적힌 티를 팔지 않았고 마르지엘라가 마틴 마르지엘라라고 적힌 티를 팔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에디의 디올도 디올이라고 적힌 걸 팔지는 않았어요. 디올의 티들은 이제 여기 독수리 뭐 벌 이런 것들이 찍혀 있는 그 자기의 상징성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찍었지. 심벌이라고 했지. 그걸 어찌 보면 그때 시대상으로 봤을 때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구찌고 셀린이고 뭐 발렌이고 뭐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근데 이게 에디 슬리먼의 생각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셀린의 그 내가 알던 에디 슬리먼은 그런 걸 적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이유 어찌됐건 소속이잖아. 소속 디자이너. 소속 디자이너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게 있겠지. 내부적으로도 좋아하니까. 좋아하니 그게 되니까 그것들을 스탠다드 라인으로 계속 전개를 하는 거고 그건 베이스로 깔고 가고 나머지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재밌다라는 게 왜 그게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하던 그러니까 뭐 이제 에이셈 라키나 뭐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우리 뉴욕에서도 막 예약해놓고 들어가는 흑인들 많이 봤잖아. 그런 하이엔드 샵에. 근데 하이엔드 샵에 들어가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빈티지랑 잘 섞어 입은 사람은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엔드만 입은 애들은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발렌시아가의 옷을 저는 늙어서 못 사겠어요. 솔직히 제가 늙어서 그래 이제 아저씨라. 솔직히 내가 뭐 막 그거 갖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발렌시아가 매장을 가서 옷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야? 옷 괜찮네. 그치? 옷은 가격대가 조금만 낮으면 더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좀 비싸긴 하지만 옷 자체가 괜찮아요. 네.
잘 만드는 옷이고 잘 디자인된 옷이야. 근데 항상 그 발렌시아가 때문에 못 사겠다는 거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있잖아. 발렌시아가가 있고 크로마츠가 있지. 근데 우린 크로마츠는 살 수 있잖아. 그치. 크로마츠는 사실 희한해. 옷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도 잘. 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크로머치의 이미지와 발렌시아가의 이미지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근데 잘 봐봐요. 우린 안 되지만 어린 친구들은 발렌 입는 거 짜세잖아요. 예, 간지고. 근데 발렌을 입었어요. 티를. 바지를 카라티 빈티지를 입었어. 어때 보여? 괜찮지. 그치? 여러 아시아이라고 방면의 하지 않았다. 이해가 있고 어. 약간은 눌러주는 느낌이 있죠. 만약에 바지를 루이비통을 입었어. LV가 찍혀 있어. 근데 빈티지 밴드 티를 입었어. 어때요? 해외 나는- 래퍼 스타일. 해외 래퍼 스타일이 아니라 그걸 스타일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눌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엊그제 우리 사무실에 의류 학과 나와서 이제 옷 좋아한다는 친구 둘이 왔는데 미아라를 신었더라고요. 미아라 반스를. 미아라 반스를 신었는데 우리가 미아라 반스를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미아라 반스에 우리 바지를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 이 친구는 진짜 어울리는구나. 저희 카펜터 팬츠를 입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상성이 안 맞는다면 안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상성이 맞는다라고 보면 맞을 수가 있는 게 미아라가 신발 자체가 통이 좁은 바지랑 상성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아웃솔이 많이 두껍기 때문에. 아웃솔이 바깥으로 나간 거라 통이 좀 넓은 바지로 쫙 눌러줘야 좀 좋은 상성이야. 근데 이거랑도 맞는 건 거지. 근데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하이엔드와 빈티지를 같이 좋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왜냐? 나는 한국에서 항상 저도 그랬지만 되게 우리가 편협하니까 저도 그랬지만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이엔드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이엔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왜? 반대의 결을 갖고 있거든. 하이엔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 하이엔드만 보면 되거든. 음, 굉장히 쇼핑이 심플하지. 신상? 오케이 괜찮다 구매. 어차피 네. 있어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입는 근데 거니까. 빈티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빈티지를 구매하다 보면 딴 데 신경을 못 써. 볼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 연결된 카테고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양도 너무 방대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80년대 티부터 보기 시작했어. 그럼 2000년대 초반대까지 티를 봐야 되는 거야. 당시에 밴드가 유명했던 밴드는 너무 많고 당시에 뭐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아트웍들은 너무 많고 그럼 그것들을 내 사이즈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한두 끝도 없는 거지 이건. 내가 일본 바이커를 얼마 전에 한 명 봤는데 오토바이 뭐 오일 팬헤드 타는 친구인데 찌까노예요 스타일이. 근데 이게 올드 완전 찌까노가 아니고 이 힙합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스타일로 입더라고. 굉장히 스타일이 나는 되게 좀 멋있다라고 봤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옛날 우리가 보면은 마제스틱 스웨셔츠 같은 거 있잖아. 나일론으로 된 박시한 스웨셔츠 같은 걸 입고 바지는 그냥 블랙진 통 넓은 걸 입었는데 그냥 검정색 포스 딱 신고 모자를 뉴에라를 썼어요. 뉴욕 그냥 뉴에라 모자를 딱 썼는데 루이비통 선글라스를 쓴 거야. 큰 거 이렇게 각진 거. 여기에 LV라고 금으로 찍혀 있는 거. 금색으로 찍혀 있는데 존나 멋있는 거야. 이게 자기 스타일이네. 근데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멋있기 때문이지.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람 자체가 멋있죠. 아니 생각을 해봐. 51년식 팬헤드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애가 루이비통 선글라스를 사는 게
이게 맞아? 안 맞잖아. 근데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최근에 일본 갔을 때 있잖아. 루이비통 매장을 갔어. 그 선글라스 한번 보려고. 내가 거기서 나는 족밥인가 봐요. 못하겠더라. 썼거든. 와 씨바 중국 부호 그런 중국 부호가 무슨 중국 아저씨가 씨바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친구는 되게 말랐었어. 자기 스타일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자기 말라서 되게 멸치 같은 스타일인데 키 큰 스타일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멋있어요. 예. 그리고 점점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룰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몇 년 새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빈티지한 것만이 그 사람들이 현행 옷으로 존나 가봐야 비즈빔이에요. 그래 비즈빔은 그래도 빈티지 레퍼런스를 가지고 한 브랜드니까. 근데 그래도 옷은 좋으니까 존나 가봐야 비즈빔이라고. 근데 나도 점점 더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노력하기엔 나이가 너무 먹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좀 그런 하이엔드와 빈티지를 가리지 않고 한번 같이 좋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게 지금 되게 멋있어질 수 있는 팁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둘이 상성이 서로 굉장히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요즘 들어.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젊은이들한테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옷을 좀 잘 입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문화는 미국 거니까 자기네가 빈티지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모순이 좀 있긴 하지. 그지? 그건 당연한 거고 노력하는 거지 뭐. 뭐 우리도 노력했듯이 다 노력하는 거고 그 노력이 배신하진 않아요. 뭐 외모적으로 어떤 그 스페셜함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하면 나중에 자기만의 시간이 스타일이 지났을 나오기. 때 그 무드가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네가 그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까 네가 그게 되게 모순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진짜 모순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빈티지로 눌러주는 그 빈티지 티셔츠가 하이엔드 못지않아 가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일단 옷은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빈티지가.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빈티지들을 구매하실 때 좀 신중하게 구매를 하시고 하이엔드 쪽도 먼저 종류로 먼저 접근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봐요. 소품들이나 자파로 옷은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이엔드라고 옷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하이엔드가 스트릿 약간 계속 묻히면서 지금 구찌나 셀린이나 막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자꾸 뭘 적는 것 같긴 한데 그 적는 게 전 지금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히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근데 뭐 일본 쪽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제가 지금 보면 하이엔드와 빈티지를 섞은 게 왜 오는 것 같냐면 여러분들 일본 가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그 풀스저지라는 샵이 있어요. 일본의 굉장히 대표적인 리셀 샵이거든요. 풀스저지가 이제 그 하라주쿠에 가시면 네이버우드 옆에 슈프림 쪽 스트릿 베이스만 하는 풀스저지가 있고 거기서 한 10m 더 가서 지하에 내려가면 고로스랑 엔라스텐코, 텐도로인 뭐 이런 것만 하는 풀스저지가 하나 있고 풀스저지에서 운영하는 셀렉샵 같이 연관돼 있는 셀렉샵 같긴 해. 근데 브링이라는 샵이 있거든요. 브링은 대표적으로 하이엔드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하이엔드 아카이브를 다루는 샵이에요. 그러니까 뭐 2004년도 언더커버 바지를 판다든지 뭐 라프 시몬스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거기서 라이엇 범버도 받고 뭐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리바이스 50년대 빈티지를 존나 걸어놓은 거예요, 바지를. 근데 못 샀어 나. 괜찮은 거 하나는 660, 하나는 550, 뭐 50은 뭔지 모르겠어. 씨발 600이면 600, 500이면 500이지. 660, 550. 근데 550 제일 싼 게 400만 원대더라고. 풀스저지가 항상 좀 비싸.
근데 어썸바이브링이라는 샵에 가시면 완전히 한쪽 면에는 완벽히 빈티지 밴드 티와 리바이스 빈티지가 걸려 있어요. 근데 리바이스 빈티지가 관리가 그렇게 잘 된 50년대 바지는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진짜. 근데 600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영수가 옆에서 존나 말리더라고. 형 아닌 것 같아. 현혹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영수 나한테 욕 먹었잖아. 왜? 비용신 새끼 그거 사라 그래야지 그걸 말리고. 이게 어떻게 계산상으로 보면 그려질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이제 밴드 티도 많이 팔거든요. 너바나 뭐 이누테로 앨범 티부터 시작해서 진짜 구하기 힘든 밴드 티도 많이 파는데 다 2,300씩 해요, 솔직히. 네, 싸봐야 100만 원 돈 하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도 돼요. 어썸바이브링이라는 인스타그램인데 가끔 가다 라이브도 많이 해요. 네, 7명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되게 일본 내에서는 하이엔드 물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샵이거든요. 그리고 오사카에도 3-4개가 있고 하라주쿠에도 벌써 3-4개가 있는 샵인데 가보면 이 빈티지의 어떤 아이템들하고 하이엔드를 같이 묶어놓은 느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버버진에만 있을 법한 리바이스 빈티지 청바지가 왜 라프 시몬스 파는데 같이 팔아? 그럼 왜 그런 줄 알아? 소비층이 같거든. 그치. 재밌으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비싸요. 비싸고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재밌잖아 보면. 솔직히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꺼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일단 뭐 한국도 한국만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 어찌됐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앞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선진국가들 패션 선진국가들의 어떤 움직임, 어떤 그 나라들에서의 어떤 트렌드 같은 느낌을 우리는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모두 열어서 보는 게 확실히 트렌드인 것 같다. 그냥 우리가 너무 멋있어 보임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준우랑 얘기를 하는데 딱 맞은 것 같았다니까. 준우가 야 니네는 근데 뭐 하이엔드랑 넌 근데 빈티지 셀러라는 애가 막 새끼 루이비통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 이렇게 하이엔드한 것도 많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멋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멋있잖아요 이런 게가 아니고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야, 그잖아. 이게 형이 변한 거야. 요즘 어린 친구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형이 생각을 변한 가져야 거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사실 지금 뭐 일본에서 뭐 빈티지를 취급하시는 뭐 분들 셀러들이나 뭐 오너들은 사실 나이가 다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또 일본 문화가 좀 되게 보수적이기도 하고 준우는 나이가 네.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린 친구들 봐야 된다니까.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못 하겠는데 음, 참 잘 입는다. 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근데 내가 발렌 바지에 발렌 티 입고 그 옆에 잘라진 모자 쓰고 여기 이렇게 자르잖아요. 요새 모자 발렌 여기 잘라진 모자 쓰고 그 발렌 선글라스 끼고 오면 잘 입는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건 아무도 안 해. 많이 해. 뭔 소리야? 그거 많이 한다고 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이 하지. 아니 발렌을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남들이 잘 입었다고 한다고? 잘 입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 그 친구들 나이에는 거기에 셀린 하나 한 스푼 딱 섞어줄 수도 있잖아. 티는 셀린으로. 그러지 않아. 걔들은 그건 배신이라고 생각해. 갈 거면 하나로 빡 하는 거야. 형 디올과 샤넬은 섞일 수 없어. 가끔가다 마르니 하나 섞어줄 수도 있는 거야. 아니야? 마르디를 섞을 수 있지. 그러니까 좀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좀 옷을 폭넓게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냥 노가리 까본 거예요. 여기까지 하자.